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그래서 네. 현금으로 25,000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하루에 3,500만 원 곱하기 400 하면은 아이들은 다 부자다. 스마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삶과 건강, 또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까지도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한번 스마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 전파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또 재밌는 토픽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제가 웃는 걸 좋아하고 또 유머도 좋아하고 아재 개그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스마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스마일과 이제 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14% 정도가 하루에 5번도 안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스마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삶과 건강, 또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까지도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테드에 네. 2011년 강연한 게 있었는데 로운 구트만이 그 미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 그거 봤습니다. 그러세요? 2011년 테드는 저한테 좀 각별하거든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왜냐면 그때는 네. 사실은 테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그쵸. 시기거든요. 제가 2011년에는 삼성 안에서 테드x 삼성을 할 때였고, 네. 제가 이제 테드 번역가 커뮤니티를 또 운영할 때라서, 네. 그때 제가 이제 번역가 활동을 하다 보니 테드가 자원봉사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이 테드의 사실 슬로건이거든요. 네. 아이디어는 퍼트리면 퍼트릴수록 가치가 있다. 근데 퍼트리다 보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테드에서 오픈한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 트랜슬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네. 번역을 너희들 말로 붙여라. 우리가 플랫폼을 줄게.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활동을 하던, 번역하셨어요? 하고 자원봉사로? 자원활동가로 했었고, 테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리워드로 테드를 볼 수 있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패스도 보내주고 뭐 이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2011년은 제 지인들이 실제로 테드 메인 행사를 가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출장 때문에 못 봤는데, 그때 라이브로 보면서 이때가 왜 저는 기억이 많이 났냐면, 이 테드가 2011년에는 롱비치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롱비치 그 무대가 크지 않다 보니까 팜스프링스에다가 별도로 무대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테드 액티브라고 해서 10,000불 낸 사람들은 테드 액티브에 모이고 25,000불 이상 낸 사람들은 롱비치에 모입니다. 비쌉니다, 티켓이. 그래서 모여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보면서 액티비티도 하고 하는데, 2011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 게이츠, 살만 칸, 인드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강연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또 절친 데니스 옹 교수님도 요때 데니스 교수님. 때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2011년 테드는 좀 각별한데 갑자기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론 구트만 지금 또 스탠포드의 겸임 교수이면서 코로나 때 신속 자가 진단 키트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소를 한 번 짓는 게 초콜릿 2,000개를 먹는 그 정도의 행복감, 자극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현금으로 25,000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하루에 3,500만 원 곱하기 400 하면은 아이들은 다 부자다. 웃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금방 퍼져나가서 또 웃는 사람 앞에서는 같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현상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찰스 다인과 윌리엄 제임스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1988년에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스프락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은 억지로 웃음을 짓게 한 팀하고 약간 찡그린 표정을 짓게 한 팀을 놓고서 이제 만화를 보여줬는데, 억지로 웃음을 짓는 팀이 만화가 또 재밌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강제로 미소를 지어도 뇌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입증한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웃는 표정을 딱 이렇게 지으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트로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코르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론 구트만은 미소가 최고의 무료의 약이다라고 그 테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소는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소를 딱 짓게 되면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면역 세포를 15% 정도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산병원에서 최근에 한 실험인데 웃음 치료 같은 걸 했더니 암 환자의 우울감이 30% 정도 감소를 해서 정신 건강하고도 연관성이 높다. 또 다른 조사 연구 결과도 좀 찾아봤는데 그 롱구프만이 얘기한 것 중에 그 하커와 켈트너라는 분이 3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결과를 알려줘요. 졸업사진에서 활짝 웃은 사람들을 30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많이 웃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수익도 높고 그리고 더 긴 수명을 보였다고 해요. 이게 웃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웃었을까요? 뭐 다 서로 상관성이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은 전파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웃고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만약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또 친근하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그 신뢰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웃어도 되는가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갑자기 또 궁금해지긴 네.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먼저 그 조직에서 미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직 안에서 리더가 잘 웃는 사람. 제가 원래 직장에서 리더 교육을 받을 때 그 리더십 교육을 해주시는 분께서 나중에 나가실 때 거울을 하나씩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자기 표정을 한번 보래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리더가 울상을 짓고 있거나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집중이 있을 때. 그래서 그 거울을 앞에다 두고 볼 때마다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조직에서 리더가 잘 웃고 미소를 잘 지으면 팀원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또 그 조직 안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주 웃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업무 만족도도 높고 생산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히려 잘 웃고 미소를 많이 짓는 그 조직의 분위기에 있는 팀원들이 협동성과 또 창의성도 많이 보인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기업의 CEO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미소, 잘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재무 상관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당장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재무 성과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아까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미소랑 조직의 성장 그 분위기랑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뒤센 미소라고 들어보셨어요? 18세기에 프랑스 신경학자인 기욤 뒤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미소 중에 안윤근이 사용되는 도저히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여기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미소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이후에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 42가지 근육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진짜 미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나머지 18가지는 거짓 미소라는 거를 밝혀내면서 그 기욤 뒤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미소를 뒤센 미소다 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웃음인지를 판단하는 생물학적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얼굴 근육을 이렇게 사용해서 웃으면 또 심박수도 낮아지고 스트레스 수준도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그때 함께 밝혀냈다고 해요. 우리나라 피부과 원장님 중에 정찬 원장님이라는 분이 2021년에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책 이름이 인상 클리닉이라는 책인데 인상 클리닉.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중안면 근육이라고 해서 소위 미소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근육인데 이거를 강제로 딱 올려주기만 해도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그 표정을 지었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또 세로토닌은 또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봤더니 이 위에를 이렇게 올리면서 웃는 표정을 강제로만 짓고 있더라도 어려 보인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서 아, 저도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제로만 올려줘도 네. 그 효과가 있다. 네, 뭐 이런. 세로토닌이 네. 막 분비가 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로봇의 얼굴에 인조 근육 네. 같은 거를 일부러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뭐 전기적 신호를 주고 그러면 로봇도 네. 웃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있죠, 건가요? 그럼?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18가지 표정으로 하면 이상할 것 같고 아, 네, 네. 진정한 웃음, 뒤샘 미소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라마다 신체적인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소만은 전 세계가 다 원주민, 심지어는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미소는 만국 공통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뭐 침 뱉을 수 있냐, 뭐 웃으면 복이 온다. 네, 네. 또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 사실 그 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첫인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미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한편으로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제가 그러니까 뭐 잘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소를 잘 지어주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네. 주변에 시선들도 곱지 않고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맞아요. 많고 그럴 때일수록 방금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또는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잘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혁신을 하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잘 웃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큰 업적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웃어야겠다. 웃으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면 인상 쓰고 만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웃는다는 거는 사실 단순한 표정 이상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강력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을 때 스스로 억지 미소라도 이렇게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상황을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한번 스마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드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그 론 굿만이라는 네. 분도 그때는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네.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코로나 때 진단 키트를 만들 정도로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들어보니 웃음의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능한 열심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웃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